안녕하세요. 넥사크로 실무 활용 교육을 진행을 할 투비스포트 한정원입니다. 이번에 진행하는 실무 활용 과정은 넥사크로를 이용을 해서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할 때 실무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화면을 만들어가는지 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프로젝트에서는 개발자 개개인이 프로젝트를 만들고 환경 설정을 하고 메인 화면을 구성하는 그러한 작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작업들은 UI 공통 역할을 담당하는 분들이 작업할 것이고, 대부분 개발자들은 그렇게 작성된 UI 공통 모듈 기반으로 화면을 개발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과정에서는 UI 공통 모듈을 활용해서 화면을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육은 교육용으로 만들어져 있는 샘플 프로젝트 기반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먼저 넥사크로 기본 기능으로 구현된 샘플 화면을 보면서 스크립트 분석을 해보고 개발할 때의 유의사항 같은 것들을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은 공통함수를 이용을 해서 적용을 해볼 건데요. 공통함수는 넥사크로 라이브러리 파일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넥사크로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에 적용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각각의 방식에 따라 적용하는 방법과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용 샘플 프로젝트에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공통 모듈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만들어져 있는 공통 모듈 샘플을 보면서 실제 어떠한 방식으로 화면에 적용을 하면 되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넥사크로 기본 기능으로 구현된 샘플 화면을 공통 모듈로 이용을 해서 구현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에 앞서 넥사크로 스튜디오 24 버전은 설치가 되어 있으셔야 하고요. 교육 자료는 투비소프트 고객 지원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 지원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에듀케이션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그 안에 교육 자료 하위 메뉴가 있습니다. 게시글 중에 넥사크로엔 V24 교육과정별 다운로드 정보 게시글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개발자 과정, 실무 활용, 다운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교육자료 압축을 풀어보시면은 다큐멘트와 이디오시스 N24라는 폴더가 보이고요. 다큐멘트 쪽에서는 이번에 진행하는 과정에 대한 문서가 있고요. 이디오시스 N24라는 교육에 사용할 샘플 프로젝트입니다. 이 샘플 프로젝트를 개발 도구에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 루트에 새로운 폴더를 edu라고 하나 만들고 해당 폴더 안에 교육용 샘플 프로젝트를 카피해서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프로젝트를 개발 툴에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받으신 교육 자료 안에 있는 프로젝트를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확인하기 쉽게 C 밑에 edu라고 폴더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 안에 eduSys N24라는 프로젝트를 카피해서 갖다 놨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를 개발 툴에서 열어보도록 할게요. 개발 툴 실행하겠습니다. 스타트 페이지에 오픈 버튼을 이용을 해서 프로젝트를 오픈하겠습니다. C 루트에 edu라는 폴더에 eduSys N24라는 프로젝트 안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eduSys N24.xprj 해당 파일을 찾아서 열기 해주시면 됩니다.
왼쪽 프로젝트 익스플로어에 샘플 프로젝트가 오픈이 되고요. 프로젝트가 오픈이 됐으니 제너레이트를 먼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제너레이트의 어플리케이션. 제너레이트가 다 완료가 됐으면 샘플 화면을 확인해 볼 건데요. 샘플 화면은 폼이라고 되어 있는 서비스 폴더 안에 폼 언더바 스크립트 샘플 1이라는 화면이 있습니다. 해당 화면을 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기능이 구현이 되어 있는지 미리 보기로 실행을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실행은 NRE 방식으로 실행을 할 거고요. 로컬 선택을 해서 런 실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타이틀, 조회 입력 삭제 저장하는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조회 조건 영역을 구성을 시켜놨습니다. 조회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서버에서 데이터를 받아와야 되는데 현재 데이터가 조회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요 입사 일자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없어서 데이터를 못 가지고 오고 있고요. 입사 일자, 이 시작 일자 정도를 지우고 조회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데이터를 서버에서 받아와서 그리드라는 컴포넌트에 데이터가 표현이 되고 있고요. 그리드에서 어떠한 레코드를 선택하게 되면은 선택한 레코드에 대한 정보가 오른쪽 여러 가지 컴포넌트를 통해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원, 선택하고 있는 사원에 대한 발령사항 정보도 하단에 탭 페이지 형태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입력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빈 레코드 하나가 추가가 돼서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게 되고요. 부서를 입력하는 항목은 팝업을 실행을 해서 내가 원하는 부서를 선택을 하고 그 데이터가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구성이 되고요. 저장이나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성명이라는 데이터와 사원번호 데이터 같은 것들은 필수 체크, 자릿수 체크까지 진행이 되고 데이터가 제대로 처리가 됐다 그러면은 데이터가 서버에 전달이 되는 형태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삭제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컨펌 창을 띄워서 데이터 삭제 여부를 물어보고 확인을 하게 되면은 데이터가 딜리트 되게 처리가 되어 있고요. 왼쪽 그리드에서는 헤더를 클릭하게 되면은 데이터 정렬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체크박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 선택 기능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간단하게 데이터 CRUD 할 수 있는 형태의 화면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러한 화면을 실제 스크립트에서는 어떻게 작성을 해서 구현을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여러 개의 컴포넌트를 이용을 해서 UI를 구성했고요. 타이틀은 스태틱 컴포넌트, 조회 입력 삭제 저장은 버튼 컴포넌트, 조회 영역은 div 컴포넌트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컴포넌트를 생성을 하게 되면은 기본 디폴트로 id가 생성이 되는데 이 id는 컴포넌트 이름 뒤에 순번 형태로 id가 지정이 됩니다. 그런데 만들어져 있는 컴포넌트의 id를 확인 한번 해보게 되면은 조회 버튼은 btn 언더바 서치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btn은 버튼 컴포넌트를 의미를 하는 약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컴포넌트의 id를 생성을 할 때 컴포넌트를 의미를 하는 약어를 앞에 붙이고 뒤에 의미 있는 단어를 조합을 해서 id를 생성을 합니다. btn은 버튼을 의미하고요. div는 div, edit는
EDT, 칼렌다는 CAL, 그리드는 GRD. 이러한 형태로 컴포넌트를 의미하는 약어를 이용을 해서 아이디를 생성하고요. 그래서 데이터셋도 보시면은 다 DS라는 약어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셋의 아이디를 생성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프로젝트 네이밍 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개발 가이드에 따라서 아이디를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화면에는 4개의 데이터셋이 있는데 각각의 데이터셋이 어떠한 기능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SEMP라는 데이터셋은 사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이고요. DS 어포인트라는 데이터셋은 그 사원에 해당되는 발령사항을 갖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DSPOS라는 데이터셋은 홍보의 목록을 표현을 할 이너 데이터셋으로 사용을 하는 데이터셋이고요. DS 언더바 스테이터스는 상단 조회 조건 영역에 라디오 컴포넌트를 표현을 할 이너 데이터셋으로 사용을 하는 데이터셋입니다. 즉, 화면에 사원 데이터와 발령 데이터, 그리고 직급과 재직 상태라는 코드성 데이터, 총 4개의 데이터셋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스크립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오는 게 폼 온 로드라는 이벤트 함수가 있습니다. 폼 온 로드, 화면이 로드가 다 되면은 발생이 되는 이벤트로 화면 이벤트 온 로드 이벤트입니다. 온 로드 이벤트에서 초기 값을 설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화면이 로드가 다 되면은 기본 초기 값 설정을 해주고 있다. 조회 조건 입사일자 프롬에는 이번 달의 1일, 투에는 오늘 날짜를 기본 디폴트로 세팅을 해주고 싶다. 그래서 데이트 객체를 이용을 해서 날짜를 계산을 해서 div 서치 영역, 조회 조건 영역에 칼렌더 프롬 2에다가 날짜를 세팅을 해주고 있고요. 그 밑에 코드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있는데요. 직급과 재직 상태. 먼저 직급을 가지고 옵니다. 트랜잭션 호출을 해서 서버 쪽에서 직급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DSPOS에 직급 데이터를 넣어주고 있고요. 그 밑에 재직 상태 마찬가지로 트랜잭션을 이용을 해서 서버에서 데이터를 받아옵니다. 그래서 DS 언더바 스테이터스라는 데이터셋에 재직 상태 데이터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둘 다 동일하게 트랜잭션 메소드를 호출을 시켜서 서버와 통신을 해서 코드 데이터를 받아오는데 재직 상태 같은 경우는 트랜잭션 7번째 파라미터에 펄스라는 값을 지정을 했습니다. 이 폴스라는 값을 지정을 하게 되면은 이 트랜잭션은 서버와 동기 통신을 하게 되겠죠. 지정을 하지 않으면은 트랜잭션은 기본 디폴트로 비동기 통신을 할 거고요. 콜백 함수 다음에 폴스라는 값을 지정을 하시게 되면은 해당 트랜잭션은 동기로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직급은 비동기로 통신을 했는데 재직 상태는 동기로 통신을 했다. 왜 동기로 통신을 했는지
그 밑에 스크립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재직 상태의 전체를 표현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직 상태를 갖고 오는 getCodeStatus.jsp 페이지를 일반 웹 브라우저에서 한번 호출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getCodeStatus.jsp 페이지를 호출을 하게 되면은 데이터가 이러한 형태로 넘어오는데요. 데이터셋 아이디는 out 언더바 스테이터스로 넘어오고요. 컬럼은 코드 네임 두 개의 컬럼으로 넘어오네요. 그리고 레코드는 1이면은 재직, 2면은 휴직, 9면은 퇴직. 총 3개의 레코드가 서버에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조회 조건 영역에 재직 상태가 표현이 될 텐데, 그냥 서버에서 넘어오는 데이터로 재직 상태를 표현을 하게 되면은 라디오 버튼은 이러한 형태로 구성이 될 겁니다. 재직, 휴직, 퇴직. 3개의 항목으로 구성이 될 거예요. 근데 사용자는 전체를 봐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해당 재직 상태라는 데이터에 전체를 표현을 하기 위한 데이터가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재직 상태 갖고 온 데이터셋에 최상위의 빈 레코드를 하나 추가를 시켜주고 코드명,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넣어주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야지 조회 조건 영역 재직 상태의 전체라는 항목이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이러한 전체라는 데이터는 재직 상태라는 데이터를 다 받아온 다음에 전체라는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넣어줘야 될 거니까 재직 상태는 동기로 통신을 해서 그 이후의 스크립트를 바로 밑에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 조회라는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사원 정보를 가지고 옵니다. 마찬가지로 트랜잭션을 이용을 해서 서버에서 데이터를 받아와서 DSEMP라는 데이터셋에 사원 정보를 담아 놓고요. 그리고 사원 정보도 폴스라는 파라미터를 전달을 해서 동기로 통신을 시켰습니다. 동기로 통신을 시킨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은 사원을 조회를 했습니다. 사원이 조회가 다 되면은 현재 선택하고 있는 레코드의 발령 사항도 같이 갖고 와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게 되면은 조회된 사원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파라미터로 전달을 해서 해당 사원에 대한 발령 사항을 갖고 오는 트랜잭션을 호출을 시켜줬어요. 마찬가지로 사원이 조회가 다 된 다음에 발령사항 정보를 가지고 와야 될 거니까 사원도 마찬가지로 동기로 통신을 시켰습니다. 그 밑에 콜백이라는 함수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콜백은 단순하게 에러만 체크를 하고 끝납니다. 그 밑에 add 버튼을 누를 때 데이터셋에 빈 레코드를 하나 추가를 시켜주고 입사일자의 오늘 날짜를 기본 디폴트로 설정을 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또 데이트 객체를 생성을 시켜서 오늘 날짜를 계산을 해서 입사일자 항목에 데이터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삭제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컨펌 창을 이용을 해서 삭제 여부를 물어보고 트루면은 데이터를 딜리트 로우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레코드 개수만큼 포문을 돌면서 dataset.getRow 타입 레코드 변경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데이터들은 그냥 컨티뉴를 시켜주고요. 데이터 변경이 일어난 데이터들은 성명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데이터 필수 체크, 사원 번호도 필수 체크, 사원 번호는 자릿수 체크까지 진행을 하고요. 데이터가 제대로 등록이 됐다. 그러면은 해당 데이터셋을 변경된 녀석만 서버로 보내서 저장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 같은 경우는 콜백이라는 함수를 별도로 만들어서 마찬가지로 에러 체크를 해주고 저장되었다는 메시지를 출력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드, 사원 그리드 온셋 클릭, 발령 사항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사원 그리드 온셋 클릭하게 되면은 클릭한 사원에 대한 발령 사항을 갖고 와야 할 겁니다. 그래서 발령 사항 갖고 오는 트랜잭션을 호출을 시켜주고요. 그 밑에 데이터셋 온로 포스 체인지드 즉 DSEMP라는 데이터셋의 로우 위치가 바뀔 때 마찬가지로 발령 정보를 갖고 오는 부분을 또 호출을 해주고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마우스를 이용을 해서 그리드 셀을 클릭하는 경우가 아니라 방향키를 이용을 해서 레코드의 위치를 바꾸는 경우에도 이 사원의 발령 사항을 갖고 와야 할 거니까 마찬가지로 발령 정보를 가져오고 있고요. 디테일 영역의 BTM 버튼, 팝업 DPT, 부서를 팝업 띄우는 버튼, 여기 스크립트가 될 겁니다. 팝업을 띄워서 선택한 데이터를 다시 받을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차일드 프레임이라는 객체를 생성을 시켜서 쇼 모달이라는 메소드로 팝업 창을 띄웠고요. 팝업 창에서 보내주는 결과는 콜백 함수에서 받으시면 되겠죠. 여기에서 리턴 값을 받아서 데이터셋 쪽에 부서 코드와 부서명을 설정을 해주고 있네요. 사원 그리드의 헤드를 클릭할 때 사원 그리드 헤더를 클릭하게 되면은 소트가 되는 경우가 있고 전체 선택 기능이 처리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현재 선택한 셀에 디스플레이 타입이라는 속성 값을 얻어와서 디스플레이 타입이라는 속성 값이 체크박스 컨트롤이면은 전체 선택하는 기능이 들어갔고요. 아니면은 sort라는 함수를 호출을 시켜줬습니다. sort를 하는 함수는 요 밑에 데이터를 sort하는 기능이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넥사크로의 기본 기능으로 만들어져 있는 화면 스크립트를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요.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스크립트 보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는 중복되는 코드들이 많이 있어요. 교외 조건 초기 값을 설정하기 위해서
날짜를 구하는 스크립트가 on 로드에 있고요. 그리고 입력 버튼에도 동일하게 오늘 날짜를 구하는 스크립트가 있어요. 그리고 조회 버튼을 눌렀을 때 사원 정보를 가지고 오고 그 밑에 사원에 해당되는 발령 사항을 가지고 오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그리드 셀을 클릭을 할 때도 발령 사항 갖고 오고요. 데이터셋의 로우를 바뀔 때도 발령 사항을 가지고 오는 중복되는 코드가 많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 별도의 함수를 만들어서 호출하는 방식으로 적용이 가능할 거고요. 그리고 온로드에서 코드 데이터를 갖고 오기 위해서 직급 한 번 통신해서 가지고 오고 재직 상태도 한 번 통신해서 받아오는 방식으로 처리가 됐는데 이러한 방식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 한 번의 통신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방식으로 구현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재직 상태를 갖고 오기 위해서 폴스라는 파라미터를 전달을 시켜서 동기로 통신을 하는 부분인데요. 동기 통신을 하게 되면은 서버 단에서 처리 결과가 넘어올 때까지 화면 스크립트는 대기하고 있다가 결과를 받게 되면은 나머지 스크립트를 진행을 하게 되겠죠. 만약에 서버에 동기 통신을 하고 서버에서 처리 결과가 바로 넘어오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스크립트는 이쪽 위치에서 계속 대기를 하고 있을 거고 그러다 보면은 화면이 로드되는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화면 온 로드 이벤트에서는 동기 통신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러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스크립트 통신 방법들을 변경해보고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은 별도의 공통 함수를 작성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수정해 보겠습니다. 투비소프트